안녕하십니까, 이빨요정입니다. 자, 오늘은 차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만 다프를 타고 다녔는데 다프가 너무 차가 안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스카니아가 좀 좋다, 밸런스가 잘 맞다 해갖고 스카니아를 어제 밤에 새로 뽑아서 이렇게 또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의 출발지는 뉘른베르크고 도착지는 잘츠부르크입니다. 가지고 가는 거는 고급 SUV가 되겠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제가 옛날에 여행을 갔다 온 곳이라 갖고 가는 길에 제가 잘츠부르크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앞에 보이는 저 트럭이 아까 제가 갖고 왔는 거, 스웨덴에서 갖고 왔는 스카니아 트럭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만 자꾸 이렇게 옮기고 있네요. 비싼 거니까 살살 이제 갈 시간이 되었어요. 자, 거리는 309km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생각보다 독일이랑 이 오스트리아랑 체코랑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프라하에 많이 놀러 갔었죠. 프라하.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항공이 아마 바로 가는 직항이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체코 항공이 공동 운항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때 저도 잘츠부르크를 왜 갔냐 하면은 프라하 갔다가 잘츠부르크 갔다가 이제 잘츠부르크 밑에 보면은 그로스글리크너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보고 싶어갖고 이제 잘츠부르크를 잠깐 들린 그런 사례죠. 저는 프라하에서 잘츠부르크 갈 때는 오비비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코레일 같은 곳이 있어요. 동유럽에 이 저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의 철도 회사인데 오비비를 타고 잘츠부르크로 넘어갔었죠. 프라하에서. 근데 얘들이 되게 웃긴 게 제가 표를 잘못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이 되게 웃긴 게 티켓을 뽑는데 영어가 없어요. 다 독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는 나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독일어를 할 줄 알면은 오스트리아 여행하기도 편하고 독일 여행하기도 되게 편한 언어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영어도 좋지만은 독일어도 조금씩은 배워두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저는 잘츠부르크까지 그때 몇 시간 걸렸지? 4시간인가? 3시간인가 걸렸는데 이제 제가 유럽에서 기차를 처음 타봤어요. 그때 그래갖고 어떻게 타는지 몰라갖고 이제 사람한테 물었죠. 이제 이거 이 열차가 곧 가는 거 맞냐? 이거 잘츠부르크 간 거 맞냐? 하니까 영무원 하는 소리가 네가 눈이 있으면은 전광판을 봐라. 아니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공무원일 텐데 공무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외국 공무원들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불친절하대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알겠다고 이제 뭐 전광판 막 뒤져갖고 억지로 이제 플랫폼을 찾아갔죠. 플랫폼을 찾아갔는데 근데 또 웃긴 게 이 플랫폼마다 이 기차가 들어오는데 이 기차가 가는 데가 다 달라요. 목적지가 데스티네이션이 다 달라. 그래갖고 또 잘못하면은 이제 또 엄한 데 가보니까 또 옆에 사람이 또 보길래 물어봤죠. 혹시 이거 잘츠부르크로 가는 플랫폼이 맞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나도 여행자라서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기차를 탈 줄 몰라갖고 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내 타면은 따라 타려고. 그래갖고 서로 그냥 뻘쭘뻘쭘하고 있다가 오른쪽 차선을 유지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기차를 또 딱 탔어요. 기차를 딱 탔는데 아이고야 이건 또 오른쪽 자유석인지 차선을 뭐 유지하세요. 지정석인지 그것도 모르겠어. 이 티켓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 독일어에도 이게 그냥 열차 번호만 나와 있고. 그래갖고 이제 또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거기 타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 같은데 중국인이 와서 또 도와주대요. 그래도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해갖고 좀 측은해 보였나봐 이게 또. 그래갖고 어째 해갖고 왼쪽 차선을 유지하세요. 잘츠부르크에 딱 도착을 했죠. 근데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그로스글루크너스 산에 갈 때는 이제 렌트카를 할 거라 갖고 일부러 이제 역 주변에 렌트카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허츠 렌트카를 빌렸는데 그때 내가 빌렸을 때가 차종이 포드의 포커스 가는 해치백 차였는데 얘들이 뭐 되게 고맙게 QM6 맞나? SUV 지금 르노에서 다니는 거야. QM6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야 공짜로. 난 좋았지. 하루 빌렸는데 그때 돈이 한국 돈으로 한 얼마였지? 한 15만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5만원인가 16만원인가. 그때 제가 잘츠부르크에서 빌려갖고 오스트리아 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반납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총 3일인가 4일 빌렸는데 총 합이 50만원인가 뭐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알죠? 그 유럽은 스틱이 더 많아갖고 스틱차가 싼 거. 처음에는 이제 오토를 빌릴까 싶었는데 오토 빌리려 하니까 이게 또 비싸. 이게 하루에 추가되는 금액이 한 8만 정도 돼. 그럴 거면 그냥 내 왼쪽 대퇴골을 희생하자, 내 왼쪽 허벅지를 희생하자 해갖고 이제 8만원 싼 스틱을 딱 빌렸죠. 근데 생각보다 요새 스틱이 좋은 게 옛날 스틱은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클러치를 밟으면 뒤로 밀리는데 요즘 스틱은 클러치를 밟아도 차가 안 밀려요. 딱 전자제어 장치가 잡아줘요. 그래갖고 부담이 없어. 밀리는 부담이. 그래갖고 또 이제 멀리 가기 또 귀찮고 하니까 이제 중앙역에 내려가고 허츠 렌트카를 빌리고 또 그 바로 중앙역 바로 옆에 에어비앤비를 갔죠. 아파트먼트 에어비앤비를 갔는데 그것도 하루 자는데 얼마 안 했어요. 잘츠부르크가 생각보다 촌이라 갖고 약간 대구로 치면은 경산 하양 같은 느낌이라 갖고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집값이 좀 싼가 봐요. 이게 사람들이 뭐 잘츠부르크 갔다 왔으면 뭐 황희찬이 2019년도에 뭐 잘츠부르크 팀에서 뛰고 있었나 봐요. 좀 더 뭐 축구 보러 갔다 왔냐 하는데 축구 본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하나의 저는 경유지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루 그냥 자고 가려고. 그게 잘츠부르크로 왔는데 처음에 에어비앤비 예약할 때는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해갖고 아파트니까 갔디만은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에어비앤비로 또 문자를 또 했죠. 집주인한테 왜 파킹 에어리어가 없냐 하니까 자기도 원래 있을 줄 알고 적어놨는데 그거 알잖아요. 그 원래는 10가구가 있으면은 10가구가 있으면 그 10가구가 차를 대는 게 아니고 10가구가 있으면은 뭐 그중에 뭐 한두 가구 정도는 친구들이 오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나 남편이 차가 더 있어갖고 한 집에 2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못 댄 거죠. 그럼 막 지랄 하니까 이제 아줌마가 미안했는지 그러면 미안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차비를 주겠다 하고 이제 10유로인가 13유로를 저한테 주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갖고 저 바로 옆에 중앙역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중앙역까지 가갖고 거 주차해라. 그래 나는 뭐 땡큐 하죠. 뭐 일단 뭐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뭐 더 주차비보다 더 많은 돈을 줬으니까 주차비 하루 해봤자 5유로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 남은 이제 8유로 내 거잖아요. 8유로 하면 10,000원이거든요. 그게 꽤 커요. 그 돈이. 그게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는 돈인데. 그래갖고 일단 이제 어찌 해갖고 이제 중앙역에 차를 이제 대놓고 차를 빌려놨으니까 대놓고 이제 숙소에 왔죠. 숙소 컨디션은 좀 괜찮았어요. 아파트가 되게 좀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안에는 정말 깨끗했어요. 왼쪽 차선을 유지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짐을 풀고
프라하에서 잘츠부르크까지 오는 여정이 좀 힘들었잖아요. 이래저래 뭐 기차도 타고 뭐 렌트카도 빌리고 뭐 주차도 못 하고 그래고 되게 힘들어갖고 아 갑자기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고 싶을 때마다 이제 컵밥을 하나 까서 먹은 거예요. 오뚜기 컵밥. 그래서 내가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말을 해요. 오뚜기 컵밥, 뭐 컵라면 아니면 뭐 통조림으로 된 김치를 많이 가져가라. 너에게 큰 힘이 될 거다. 이게 너의 하나의 힐링 포션이 될 거다. 너의 피가 빨피일 때, 한 대 맞으면 뒤질 수 있는 그런 빨피일 때 너의 체력을 가득 채워줄 거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아 다시 살아나세요 이게. 그전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래저래 뭐 다 먹고 나니까 오후 한 5시쯤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잘츠부르크 오면 딱 한 가지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잘츠부르크 오면은 많이 하는 게 이제 무슨 잘츠부르크 성에 갔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을 뭐 둘러본다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만 보고 거기 선택했어요. 잘츠부르크 가는 거를. 경유지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드는데 그 맥주가 엄청 맛있다고 하대요. 그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막 너무 맛있다 못해 사람들이 잘츠부르크에 막 이틀씩 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갖고 그러면 좋다 그까지 가보자 했는데 차는 못 끌고 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까지 가냐 보니까 가는 버스도 없어. 버스도 없고 뭐 이거 우버 탈락하니까 돈도 아깝고 걸어가는 걸 찍으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대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날짜가 9월 둘째 주인가 그때 추석 맞춰갖고 제가 갔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고 총각 때니까 그때 이제 친척들 만나면은 맨날 결혼 안 하냐 맨날 이런 얘기 그게 듣기 싫어갖고 일부러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그냥 그쪽으로 유럽으로. 그래갖고 이제 걸어갔죠. 이제 열심히 이제 수도까지 걸어갔죠. 30분을. 근데 생각보다 이 동유럽의 9월 날씨는 좀 춥습니다. 낮에는 돌아다닐 만한데 이게 해가 지면은 정말 좀 쌀쌀해요. 이게 위에 바람막이 없으면은 좀 많이 추워요. 그래갖고 이제 수도까지 이제 쫄래쫄래 걸어갔죠. 걸어갔더만 이제 어떻게 거기서 맥주를 파냐. 내가 마음에 드는 컵이 있어요. 거기에 컵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컵 하나를 딱 집어요. 하나 집어갖고 그 옆에 있는 수도가 가서 다사사사 씻어서 이제 그걸 들고 계산대에 가서 돈을 계산을 하면은 아저씨가 쿨하게 맥주를 안에 쫙 넣어줘요. 근데 그 맥주잔 CC가 내가 알기로는 그게 1리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맥주 종류가 컵 종류가 두 개가 있었지 싶어요. 그게 500cc인가 짜리 한 개랑 1리터 짜리 한 개랑 그랬을 거예요. 내 기억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이제 가서 이제 맥주를 막 마시고 있는데 우리 뒷 테이블에 한국 여자 2명이 왔는데 뭐 어떡하다 보니까 그 동네 이게 오스트리아 애들하고 친해졌나봐. 그래서 같이 놀러를 왔나봐. 남자가 한 6명 정도 되고 여자는 2명밖에 없는데 근데 그 중에 여자 한 분은 뭐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지 같이 막 안 되는 영어도 하고 열심히 막 노는데 어떤 한 여자는 되게 좀 표정이 보니까 되게 언짢아. 막 싫은가 봐 애들이. 그래갖고 표정이 안 좋아.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적하다가 저거 둘이 싸우는 거 아이가 싶었는데 그래도 뭐 잘 놀다 갔는가 봐요. 그는 뭐 뉴스에 뭐 안만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좀 외국 나가갖고 모르는 사람하고 노는 게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노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밤늦게까지 있거나 그러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맥주만 파는 게 아니고 안주도 팔아요. 뭐 소세지라든지 내가 그때 봤을 때가 소세지하고 감자튀김하고 또 몇 개 있던데 내가 그때 사 먹었는 게 감자튀김하고 소세지 싶은데 가격이 그때가 기억이 안 난다. 그때 한 10,000얼마 줬지 싶어요. 그 2개 해갖고. 근데 사실 뭐 독일은 맥주가 맛있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그랬어요. 맛은. 근데 소시지는 그냥 그랬는데 맥주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거는 제가 거기서 2잔을 내가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유럽 가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유럽 가면은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내가 돈을 내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이 많이 없어갖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그때 이제 술을 먹고 나오니까 한 밤 8시 반인가 9시쯤이었는데 모집 너무 어려워. 근데 집까지는 30분을 걸어가야 돼. 다시 우회전하세요. 와 이거 막 환장하겠대. 그래갖고 어쩔 수 없다. 어글리 코리안이 되자 우회전 해갖고 하세요. 너네 집 담벼락에다 오줌을 좀 지리고 왔죠. 그거는 좀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근데 진짜 오줌보 터질 것 같아갖고 좌회전할 준비하세요. 와 시겁했다 진짜 그때. 그래갖고 오스트리아에서 잘츠부르크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좌회전하세요. 이제 그로스 글리크너스라는 산으로 이제 떠나게 됐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길 여러분들하고 또 안내를 이야기하다 종료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잘츠부르크까지 또 옛날 생각하면서 또 왔네요. 화물도 편하게 잘 옮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얘들이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안 비슷해요 이게 맵이. 근데 그로스 글리크너스는 좀 많이 비슷하고 내가 이게 요 와갖고 사 한번 돌아봤는데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안 비슷한 데가 많아갖고.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요거 유로트럭 로딩하면 보면 한 번씩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사진이 뜰 거예요. 사진이 뜨는데 그 사진은 또 보면은 오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은 잘츠부르크 성이 보여야 되는데 성이 안 보여. 잘츠부르크 성이 왜 안 보일까? 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싹 한번 한번 볼까요? 어이구야. 저 이게 옛날 생각 많이 나대요. 이거 유로 트럭을 하면은 유럽 가서 살았던 생각, 유럽 가서 놀았던 생각. 이게 다 그때 로딩함에 보니까 뭐 다리 건너는 게 있던데 그 다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원래 저 오른쪽 보이는 저런 곳에 잘츠부르크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요런 돌산 비슷한 곳에 잘츠부르크 성이 있고 옆에 강이 흐르고 그곳이 이제 그 근처가 이제 수도승들이 하는 이 맥주집 그게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찾으면 뭔가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유럽 가서 운전해 보면은 좀 신기한 게 많을 거예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머리 위에 있는 요가 잘츠부르크성 여기서 보일라나? 뭔가 요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요런 이런 이 강 둔치를 저건가? 저거네 저거. 저게 잘츠부르크 성인갑다 저게. 저 뾰족한 게 저게 잘츠부르크 성인갑다. 맞네. 저게 잘츠부르크 성이네요. 저 보이네. 그래 이쪽으로 걷다 보면은 이 저 안쪽에 수도승들이 하는 그 맥주집이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나중에 잘츠부르크 갈 기회가 있다면은 꼭 한번 들려갖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일단은 녹화를 마치고 저는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여행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